뭐 안 믿겠다 그런 방법 없는 거고요. 하여간 뭐 저 머리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치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 처방을 물어보고 처방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신뢰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논문도 가짜 아니냐, 모두 다 가짜 아니냐,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런 분이라면은 저도 방법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이렇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다른 사람의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싹 가려버리고 다른 분들의 차트, 그러니까 날짜별로 오신 분들의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시겠죠. 나은 사람만 보여준 거 아니냐? 또 골라서 뭐 조작질 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원하신 날짜 순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컴퓨터가 있으니까 무작위로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은 좋아지고 몇 분은 나빠지고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희 환자가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낫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나아지고 어떤 경우는 안 나아지고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정 못 믿겠으면 오십시오. 오셔서 차트를 보세요. 그 차트도 못 믿겠다 하면 아예 오지 마시고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주한윤입니다. 오늘은 우연하게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다가 저희 한의원에 관한 글을 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서 저희 한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주한의원, 강릉의 단주한의원이라고 약 드셔본 분 계시나요? 한 달치 가격과 효과가 궁금합니다. 근데 가격은 얘기가 없었고요. 여기 뭐라냐면 한약은 간에 좋지 않아요.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한약을 거의 복용 안 한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속았다는 거를 제가 논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제 논문이 아니라 다른 분의 논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약은 간에 해롭다라는 논문은 근거는 한 20년, 30년 전에 어떤 한양대인가? 뭐 어느 의대 교수가 가짜 논문을 발표했다가 논문을 만든 상태에서 그걸 의사협회에 뿌렸고 의사들이 그 논문을 가지고 전국 의원에서 포스터를 붙여놓고 봐라 이 논문을 보면은 한약은 이렇게 해롭다 이렇게 한 10년 동안 광고를 했거든요. 텔레비도 나오고 뉴스에도 계속 때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뇌가 된 상태고요. 그 가짜 논문 자체가 가짜였다는 거를 저기 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 모 교수님이 그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고 그 반박된 논문에 대해서 그 가짜 논문을 쓴 의사 교수는 아무 대꾸도 안 했고요. 그냥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같이 해보자 하고 끝났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논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자기가 주장한 논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재반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냥 말았다는 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서로 공동 연구합시다 하고 얘기 끝나버렸던 겁니다. 즉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게 다 밝혀놨거든요. 있을 수 없는 가짜 논문이라고 대놓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 가짜 논문에 세뇌가 돼 계신 거예요. 그건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글이 그대로 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세상에는 뭐 진실을 볼 줄 모르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귀를 막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건 없어요. 옛날 뭐 한 30년 전만 해도 모든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데 어떤 명절에 명절 선물 사갈 때 보약을 싸들고 가는 게 우리나라 문화처럼 돼 있었는데 그 문화를 30년 전에 그냥 뭐야 의약 분업 이전에 의약 분업 이전일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약은 무조건 나쁘다고 거의 10년 동안 의사협회에서 그 가짜 논문을 근거로 해서 마케팅이라 그럴까 홍보 작업을 했거든요.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10년을 그렇게 했으니 국민들의 생각이 안 바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혼술이란 문화가 10년 전만 해도요. 야, 저 새끼 얼마나 개차반이면 혼자 술 처먹고 있냐고 손가락질 하던 게 혼술이거든요. 그 혼술을 지금 젊은이의 아름다운 문화,
가성비가 높고 합리적이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놓은 게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불과 7년이 안 걸렸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혼술 장려 마케팅이에요. 코로나에 딱 어울리는 음주 방법 혼술, 혼술에 어울리는 안주 만드는 법, 혼술에 어울리는 술. 모든 예능과 드라마에서 텔레비를 틀기만 하면 무조건 혼술만 나왔습니다. 그게 방송이 한 4년 정도 그렇게 4, 5년 정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7년 만에 혼술 문화가 완전히 지금 장착이 됐잖아요. 정착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방송의 힘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술 문화마저도 바꿔버리는 게 방송의 문화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글을 쓰신 이 두 분은 방송,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의 그 세뇌 작전에 속으신 거예요. 알코올이 간에 나쁘냐고요? 간에 나쁜 게 요만큼이라고 치면요. 양약이 간에 나쁜 거는 100배, 1000배예요.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논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약리 사고, 약제 사고가 뭐 어떤 서양 양약,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약, 그다음에 허브, 한약,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식품 이렇게 쭉 나와서 어떻게 어느 쪽에서 더 그 간독성 사고가 많이 나타나나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약에 관한 데이터는요. 1인가 2밖에 없고요. 양약에 관한 건 몇 백이에요. 몇백 단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약이 간에 나쁘다. 그럼 양약은 간에 좋아요? 반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속고 계신 거예요. 그냥 논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 논문,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환자가 전화 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논문도 가짜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년 전 한약으로 금주한다는 글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약은 날트렉손이 최고입니다. 값이 쌉니다. 이런 얘기 주셨어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럼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단주하신 분들은 다 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유령 환자인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날트렉슨을 처방해 달라면 해주나요? 정신과 다른 곳 갔다 왔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처방 자체를 안 해주대요. 양의사분이 이렇게 처방 안 해줬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신기하네. 간이 안 좋을까 봐 피검사 하러 갔다가 정신과 들렀는데 상담을 해줬는데 처방 전이나 접수 안 시켰다고 그냥 가라네요. 약을 안 주셨다는 뜻이에요. 약 먹어서 본인 환자 사례 고친 사례가 5%라고 하면서 저 이 의사분이 진실한 의사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정신과 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관한 약을 좀 처방해달라 했더니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처방해봐야 효과 없다고. 전 이분이 진짜 진정한 정신과 의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뭐 돈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저분한테 가셔서 웬만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치료 받기 전에 일단 저분한테 가셔서 의논을 다 드리고 안 돼 가시더라도 단지 가세요. 일단 저분부터 가세요. 왜냐하면 저분은 무조건 약부터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다 경험에 의해서 진실되게 환자를 걱정해주는 의사분입니다. 이 시골 주식 이분 반드시 항상 다른 병으로 갈 때라도 저분한테 먼저 들려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물론 뭐 정형외과 이런 건 관련 없죠. 정신과 질환에 있어서만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알코올 중독에 사용하는 한 갈망제는 날트렉손하고 아캄프로세이트 두 종류로 아는데 본인이 뭘로 처방받고 싶다고 해서 의사가 그리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단주를 처음 하면서 병원을 찾았고 저는 아캄으로 처방받았다가 받고 싶다고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막 뭐라고 야단치더군요. 당신이 의사냐고.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또라이 귀신인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병원 가서 주는 대로 받았는데 날트렉손이었습니다.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주 한의원이 강릉에서 전화 상담으로 예약을 하고 30분가량 통화를 해봤는데 주문하지 않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다지 신뢰는 가지 않더군요.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정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잘못된 조언을 해주시는 분 덕분에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변 사람들 조언에 귀를 좀 닫으시라고. 주변 사람들이 술을 줄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의지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대부분 하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귀를 좀 닫고 본인이 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판단하시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냥 던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누구신지 제가 모르겠으나 안타깝습니다. 뭐 저한테 상담 전화를 30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주문 전화를 안 했다, 신뢰가 안 갔다는데 뭐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그건 죄송하지만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시는 건 좀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 분입니다. 자, 한약으로 단주를 도와준다면 한의사는 노벨상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자꾸 계신데 이걸 참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노벨상이라는 거는 무슨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치료하는 과정에 그 기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밝혀야 됩니다. 그거는요, 대학에서, 대학 병원급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노벨 의학상 받은 게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개인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데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쓴 글이신데요. 이거를 어떤 분이 듣고는 맞아, 노벨상 의학을 안 받았으니까 저건 가짜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분들이 1년, 2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평생 치료하면서도 낫지 않고 결국 대부분 다 사망하시잖아요. 정신과 들락날락거리다 사망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을 한번 속아보자는 식으로 치료를 못 해봅니까? 한 달인데? 본인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악화되고 계시잖아요. 악화 안 되고 계시다고요? 설마요. 정말 본인이 악화 안 되고 계시다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고개 숙이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100명이면은 90명 이상은 계속 악화되고 계실 거예요. 알코올 남용 환자 빼고요. 알코올 중독 환자라면은 그만큼 이 병은 무조건 악화되는 병이에요. 근데 한 달을 한번 속아보자는 생각으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저건 가짜야, 사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그분들이 좀 어리석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지금 백내장으로 수술했거든요.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백내장 수술 지금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뭐냐, 다른 병원을 갔더니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병원을 갔더니 얘기가 다 틀려요. 똑같은 안과, 양방 안과를 갔는데 병원 의사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 네 군데를 다녔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 사기꾼으로 몰아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뭐 제 능력 부족이니까 제가 신뢰를 못 드린 것은 안타까운 제 잘못입니다만, 본인이 한 달 정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냥 옆에서 그렇게 썼네 하고 그냥 툭 해버리면은 그건 본인의 큰 인생에 뭐랄까, 정말 정말 왔다가 결정적인 골인점이 왔다가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 계속 읽어볼게요. 개개인적으로 증상과 처방은 다를지 모르나 음주든 단주든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일단 본인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본 결과 불안과 우울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 순간 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잊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날트렉손, 아캄프로스테이 2달, 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안 보이네요. 둘 다 하루 3번 먹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테스트 해봤지만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지금은 약 안 먹고 그냥 버리고 수면제, 스틸록스만 먹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해보고 판단하셔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양약을 먹고 효과 없다고 글을 쓰셨잖아요. 이분도 한약을 먹어보고 글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해보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 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분 민지라는 분은 단주 한의원 약 정말 신통방통해요. 간이 아니라 이분은 오히려 좋은 말 썼네요. 간이 아니라 뇌 해독하는 한약이에요. 술과 양약으로 간 망치는 것보다 나은 듯해요. 약 부작용을 계속 봐와서 암튼 거기 캡슐도 있는데 불안, 초조, 분노, 망상 등등 다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오히려 속 불편했던 거 싹 가라앉아서 본인이 더 찾아서 먹고 밥도 잘 먹고 손 떨림 증상도 바로 없어져서 일상으로 바로 복귀 가능했어요. 한 달 넘게 먹고 일도 잘했어요. 알코올도 생리처럼 주기가 있는데 한약을 몇 포 더 먹어야 하는데 아예 안 먹으면서 술 마시니 불안, 초조, 분노 다시 시작됐어요. 재발했군요.
술을 먹어도 같이 한약을 먹어야 하는데 중독이란 옆 사람 한 사람만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가족 전체가 도와줘야 하는데 원장님이 코치 다 해주는데 가족 전체가 말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듣지 말아야 할 말 듣고 재시작되니 아, 무슨 말인가 했네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재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댓글 다신 분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재발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뭐 안타까울 거 없어요. 다시 치료하면 그만이니까. 저희 민지라고 쓰셔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양막병원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불안, 우울, 뭐 불면증, 기타 등등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왔다. 그래서 이 약들을 다 쓰면 알코올 중독이 술 끊는 데 도움될 거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거짓입니다. 반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알코올이란 양리 작용의 부작용으로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 자포자기, 뭐 환청, 환시, 뭐 공황장애, 불안공포, 손떨림, 식은땀,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술만 끊으면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도 지금 다 사라졌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쓰는 약들은 무슨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이런 약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약 처방을 환자들한테 처방할 때 보호자들한테 반드시 3일 간격으로 최소 2주 동안은 같이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 안에 독약이나 정신과 약 안 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아무리 말로 얘기해봐야 안 믿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들이 3일 간격으로 약을 최소 5번 이상 드셔주십시오. 라고 항상 부탁을 드려요. 만약에 그 안에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이런 약이 들어갔다면은 또는 간에 안 좋은 약재가들이 들어갔다면은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아닌 일반인 보호자들한테 약 같이 먹으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이 지금 여기서 알코올 중독 환자 치료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여기 말씀대로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벌써 난리 나고 고소 다 들어왔죠.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수백 수천 명 중에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한의원이 아닙니다. 침구실이 없어요. 저희 한의원을 다녀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의원에 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장실하고 약 따리는 곳하고 약 창고 그다음 간호사실밖에 없어요. 참 심지어 어떤 환자는 저희 한의원에서 약 따리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또 엄한 소리를 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이 문을 닫아놨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카트. 자, 이번에는 미카란 분이 아빠가 여기에서 한약 지어 먹고 숨쉬기 어려워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어요. 약 성분 문의했지만 자기들 비법이라는 등 화내고 전화 끊어버리더군요.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자,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진짜 이랬다면 사과드릴게요. 저기요. 숨쉬고 어려워하는 고통을 호소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약 성분 문의했지만 자기들 비법이라고 화내고 전화 끊었다는데요. 약 성분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가 약 처방을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저희는 약 처방이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시던 똑같은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아주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예외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료할 때 제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거의 99% 환자를 한 가지 처방으로만 치료합니다. 그만큼 효과와 안전성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도 약 먹어도 괜찮다고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처방을 알려달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전 법적으로도 처방을 알려드릴 이유도 없고요. 제가 그 처방을 알려드리면 저희는 제가 20년 동안 공부해서 수많은 경험을 해서 결국은 파악해낸 거를 다 공짜로 알려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도의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 칼등 강도가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처방을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내고 그 전화 끊어버렸다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처방 알려달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정도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거든. 예, 그런 요구를 하시거든요. 상식 이하의 요구신데
뭐 물론 본인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어느 한의원을 가셔서라도 지금 내 처방을 알려달라고 할 때 알려줄 수 있는 한의원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대고 저를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인 양 비난 이렇게 조작이라 해야 되나요? 뭐 화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거는 이건 악의적인 비방이죠. 그래 이분 누구신지 모르시겠는데 저한테 전화 주셔서 환자 상태 좀 알려주십시오. 진짜 숨쉬고 어려웠는지. 제가 지금까지 알코올 해독 한약을 십몇 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처방해봤지만요. 약을 보통 처방하는 게 3개월이 최소거든요. 보통 뭐 몇 년씩 약 복용하신 분들이 널렸어요. 심지어 4년 내내 드신 분도 계십니다. 저 부산 사하구에 계신 분인데 한의원 약을 복용할 때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환자는 한약을 먹으면서 한약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거지로 먹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손톱이 갈라진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저도 많이 빠졌지만 뭐 눈이 침침하게 안 보인다, 항문이 가렵다, 머리카락이 갈라진다, 뭐 뱃속이 뭐 이상하다, 심지어 술이 더 땡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약을 의심하면서 먹거나 또는 술을 끊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약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뭐죠? 드디어 약 안 먹어도 돼. 즉 치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거짓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보호자들한테 3일마다 약을 같이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이 먹으면서 보호자들이 먹으면서 보호자들은 다 멀쩡한데 환자 혼자만 나만 부작용이 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어떤 그 말타는 그 기수였던 분으로 제가 기사에 부천에 사시는 기수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매일마다 전화가 와서 증상이 바뀌는 환자도 있었어요. 아까 그 환자. 그분 2주 내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때 초창기에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알코올 환자들이 심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방법을 터득한 게 보호자들이 3일 간격으로 드셔주시면서 보호자들이 직접 확인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거짓 쇼를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 먹고 숨쉬기 어려웠고 뭐 어지럽고 뭐 했다 했는데 그때 보호자분이 약을 같이 드셔주셨는가? 다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보호자들이 약을 먹으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십시오. 전혀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요즘은 제가 안 합니다만 저희 직접 찾아오는 환자들 앞에서 제가 약을 같이 먹어주기도 했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안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와 가족들이 다 오시면은 환자한테 한 세트 드리고 보호자분한테도 한두 세트 드리고 제가 한 세트 갖고 그 자리에서 같이 원샷 하면서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보여드려요. 안전하다는 거를. 근데 여다 대고 뭐 한약 먹고 숨쉬어 어려서 고통을 해소했는데 제가 뭐 화내고 그냥 끊었다고요? 아이고 사실이라면 전화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그런지. 참 물론 이제 한약을 제대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으니까 그게 속상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또는 처방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약을 먹고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질환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러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초기에 불안감 때문에 공포감을 느껴서 이런 숨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호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분들처럼 끝까지 의심하고 치료 중단한 다음에 이렇게 악의적인 글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거는 환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죠. 그 정도 이해력도 없으면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가족분들이 앞뒤 가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을 제대로 치료하려고 하다가 한두 발자국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조금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치료를 해봐야 되는데 하다 한 며칠 치료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환자와 그 보호자, 이 글을 쓰신 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최소 한 달만 믿고 치료해보라고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일주일 복용하는 동안에는 효과가 없어요. 물론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일단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급해 하시기 때문에 다들. 일주일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 그저 약을 삼켜주냐 안 삼켜주냐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일단 일주일 2주, 제가 최대 2주까지 말씀드렸는데 2주 동안 약을 삼켜만 줘도 일단 감사하자. 약만 삼켜주기를 바라자.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마카, 미카 이런 분들은요. 아마 2주 약 겨우 드셨을까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알코올 환자들이 여기 지금 댓글 달아놓은 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약 먹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한약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다 쓰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불안한 상태로 한약을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한테 2주 동안에 3일 간격으로 약을 같이 드셔주심으로써 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부작용 없다는 걸 입증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댓글 달지도 않아요. 거꾸로 약 먹고 좋아졌다는 얘기만 달지요. 근데 여기 쓰신 분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한약 드신 분들 있나요? 드시지도 않아놓고 그냥 얘기를 쓰신 거고요. 이분은 드셨다고 하시는데 며칠 드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제가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좀 따라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글을 쓰셨다면 제가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였을 거예요. 아마 2주도 약간 안 드셨을 겁니다. 미카님 저한테 전화 주셔서 얘기를 좀 성함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차트 기록 찾아보고 사실 이분이 최소 한 달 이상 복용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알코올 해독 한약이 진짜 간에 나쁘다면요. 제가 어떻게 보호자들한테 3일 간격으로 약을 2주 이상 같이 제가 보통 최대 한 달까지 복용해달라 부탁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이 돼야지 환자도 약효가 있구나 인정을 하거든요. 2주까지는 계속 의심하고 간에 나쁘다는데 한약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러면서 겨우겨우 삼켜요. 2주 동안에. 1주 정도가 가장 위험하고요. 2주까지가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2주가 좀 지나면은 이제 달라지거든요. 입맛이 좋아져서 식사를 막 잘하게 되고요. 수면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환자 스스로가 압니다. 한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일부러 안 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일부러 술을 마시면서 계속 그러시는 분은 예외고 술을 끊으려고 조금씩 노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되면 본인이 다 알아요.